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단어는 2단원이고요. 그 중에서도 2-1 마음을 나누는 대화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설명문을 통해서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담화 상황에서 언어 예절에 갖춰서 대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기본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대화의 원리를 잘 파악하는 게 문제 풀 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지 수는요, 거기 첫 번째 대단원 시작하면서부터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상대와 마음을 나누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그치? 거기다 쓰세요. 얘가 뭐겠어? 대화의 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대화의 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자, 그 다음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서 대화하는 활동하는 거. 요게 소단원 1에서 배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단 넘어가시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법에 맞는 문장 쓰세요. 어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인용 표현 등등등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문법 요소 특성을 탐구해보고 실제로 사용해보는 활동하는 거. 요게 소단원 2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1 마음을 나누는 대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쭉 넘기셔서 교과서 페이지는 65쪽이고요. 65쪽에 보시면 친구랑 갈등이 있었던 거 한번 고민해보고 거기 65쪽에 보시면 알아두기 부분 거기 펴보세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배울 게 공손성의 원리라는 거랑 대화의 순서 교대, 이제 순서 교대의 원리 이런 것도 배우게 되거든요. 간단한 개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손성의 원리란 거기 묶으세요.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태도를 의미하는 걸로 대화에서 지켜야 할 원리를 이익, 부담, 칭찬, 비방, 일치와 차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한 걸 말해. 여기까지. 묶었어요? 거기다 쓰세요. 공손성의 원리. 요게 개념이에요. 개념. 공손성 원리의 개념. 연결할 수 있죠? 공손성 원리의 개념. 자, 이처럼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자 노력하는 공손성의 원리는 그 다음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동그라미 1.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능한다. 2. 그 다음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를 하고 갈등이나 문제 상황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게 세 번째. 하셨어요? 거기까지 끊으시고 공손성의 원리, 개념, 공손성 원리의 개념 및 기능, 공손성 원리의 개념 및 기능 하셨죠? 공손하다라는 말은 아시죠? 되게 말이나 행동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걸 공손하다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대화의 순서 교대라는 부분인데 거기 첫 번째 대화는 연설이나 토론에 비해서 의사소통 참여하기가 자유롭다. 요거 대화의 특성 1. 대화의 특성 1. 그 다음 대화에도 시작하고 이어가고 화제를 전환하고 끝을 맺는 일정한 구조 규칙이 있어. 요게 특성 2. 하셨죠? 특성 2. 그 다음 화자와 청자가 역할을 교대하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이러한 말 차례 교환을 그치 순서 교대의 원리. 그래서 요것도 개념. 요거는 순서 교대의 개념.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대화의 특성 및 순서 교대의 개념. 대화의 특성 및 순서 교대의 개념. 하셨어요. 거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서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66조 첫 번째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아까 앞에서 간단히 했던 공손성의 원리, 순서교대의 원리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세분화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에게 거기 묶어볼까?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건의해야 하는 상황 혹은 상대의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 상대의 기분을 살펴서 사과해야 하는 상황 혹은 잘한 점을 칭찬해야 되는 상황 등등등등 여기까지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대화 상황.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대화 상황. 하셨죠? 자, 다양한 대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활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어 두고 말해야 한다. 요거 거기 묶어서 써요. 원활 아시죠?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한 자세 첫 번째.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한 자세 1 쓰시고 요게 공손성의 원리 쓰셨죠? 자, 그리고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요게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한 자세 2고요. 자세 2 하고 순서 교대 원리 하셨죠? 자, 지금부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의를 갖추어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하는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공손성 원리, 순서교대 원리 중심으로 알아볼 거야. 해서 2개 할 거야. 이 뜻이야. 그 중에 첫 번째, 자, 배려하며 예의를 갖추어 말하기 부분 보이죠? 요게 그 옆에다 쓰세요. 공손성의 원리 쓰시고, 자, 공손성의 원리란 박스,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며 예절을 갖추어 대하는 방법이야. 개념이죠? 연결. 공손성의 원리를 갖추어서 대화하는 방법을 정중어법이라고 한대요. 정중어법 됐죠? 자, 정중하지 않은, 거 체크합니다. 정중하지 않은 표현을 최소화, 정중한 표현은 최대화하여 대화해라. 거기 묶어서 쓰세요. 정중어법의 주된 원칙. 정중어법의 했어요? 주된 원칙. 그 다음, 자, 이런 정중어법에 포함된 5가지 경률이 있어요. 그 5가지 경률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보이지? 칭찬, 건의, 뭐야? 거절, 부탁, 사과 이런 등등등의 다양한 대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주셨네. 그치? 자, 이제 5가지 경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합시다. 요게 이제 문제로 나오겠죠? 그 중에 자, 뒤로 넘어가셔서 첫 번째, 요령의 경률부터 나옵니다. 요령의 경률 체크하셨어요? 요령의 경률. 자, 요령의 경률 됐어요? 자,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을 하는 게 요령의 경률이다. 요 말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거기 보면 승우가 다음 주에 우리 모두 발표해야 하니까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빨리 나한테 보내? 자, 그렇게 빨리 저렇게 급하게 해내라고 했으니 당연히 엄청 부담을 느꼈을 거다. 그치? 이게 뭐니? 마음이니? 얼굴이. 자, 그 다음 석재가요. 내가 주말에 이모 댁에 가야 해서 그러는데 혹시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겠냐? 마무리는 내가 할게. 좀 급하게 하지만 해볼게. 아, 이렇게 하면 왠지 들어주고 싶은데 다 2가지 경우예요. 2가지 경우. 자, 승우는 보세요. 승우는 모든 발표를 위해서 서연에게 자료 정리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거기 묶어서 써요. 승우와 서연이의 대화 상황. 승우와 서연의 대화 상황. 했죠? 자, 그런데 거기 줄쳐요. 승우는요, 서연이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자신의 요구만 명령하듯이 말했어. 거기 묶였니? 아니, 묶으니? 거기다 쓰세요. 서연이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 서연이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 하고 거기다 쓰세요. 요령의 경률에 어긋나는 경우. 요령의 경률에 어긋나는 경우. 됐어? 자, 이러한 말하기는 소연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요. 상대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석재같이, 자, 2번째 상황이죠. 체크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등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면서 부담을 줄여서 표현하는 것이 좋다. 거기 묶어서 써요. 얘가 무슨 상황이야, 그치? 부탁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말하기 태도. 부탁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말하기 태도 하고 화살표하고 쓰세요.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서 표현.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서 표현. 했어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묶으세요.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대신에
이익이 되는 표현을 하라 라는 말하기 규칙이 요령의 경률이야. 여기 줄쳐서 연결할 수 있지? 자, 그 다음 이 경률에 따르면 체크합니다. 상대방의 부담이 줄어들수록 상대의 이익이 커질수록 예의 있는 표현이 된다. 묶었어요? 거기다 써요. 이익과 부담의 측면에서 본, 이익과 부담의 측면에서 본 언어예의, 언어예의 했어요? 자, 이익과 부담의 측면에서 본 언어예의, 그리고 화살표, 요령의 경륜을 따르는 것이 예의 있는 표현이다. 요령의 경륜을 따르는 것이 예의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직접적 명령보다는 간접적이고 완곡한,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이게 훨씬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예의 있는 표현이다. 직접적 명령에다 쓰세요. 이게 승우의 대화, 승우의 대화에서 나타난 표현. 자, 그리고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 요거 체크하시고, 요게 석재의 대화에서 나타난 표현. 석재의 대화에서 나타난 표현. 자, 그래서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요령의 경률이라는 거는요, 상대방의, 거기다 체크, 상대방의 부담은 줄여주고요. 그죠? 상대방의 이익을 높여주는, 이해되시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그치, 요령의 경률이에요. 됐어요? 거기다가 정리해서 써두시고, 자, 요것의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관용의 경률이라고 해서요. 요것도 부담과 이익인데요. 요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담,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관용의 경률 볼게요. 두 번째. 자,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기라는 말 보이죠? 부제? 자, 서연이가요.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보내주신 자료가 너무 어려워서 이걸로 못하겠습니다. 쉬운 걸로 다시 찾아주세요. 어렵다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다시 읽어봐. 선생님을 탓하는 것처럼 말했어. 그러니까 이걸 찾아봐 라고 얘기한 거고요. 지혜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고 주신 자료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됐어? 조금 쉬운 자료로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다시 한번 읽어보겠니? 그래도 어려우면 다른 자료를 찾아볼게. 이런 말이 나왔잖아. 그치? 이렇게 건의하면 기분이 덜 상하겠지. 그치? 그래서 좀 아까 우리 요령의 경률은 상대방이라 그랬잖아요. 상대방의 부담은 줄이고 상대방의 이익을 높여주는 거라면, 관용의 경률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부담은 높여주고, 그치? 그리고 나의 이익은 낮춰서 표현하는 것. 요걸 관용의 경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아시는 게 포인트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한 걸 한번 봅시다. 서연이는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께 건의를 하고 있다. 여기 묶어서 여기다 써요. 서연과 선생님의 대화 상황. 서연과 선생님의 대화 상황 했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서연은 선생님께서 찾아주신 자료가 너무 어렵다면 선생님을 탓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자, 거기다 써. 선생님께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선생님께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자, 이러한 말하기는 선생님께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상대에게 건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요, 두 번째 상황이죠. 지혜같이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하며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치? 거기 묶어서 써요. 건의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말하기 태도. 건의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말하기 태도 하고 화살표하고 써요. 자신의 부담을 크게 해서 표현. 자신의 부담을 크게 해서 표현. 내 탓이요 라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그 다음 자신의 이익은 최소화, 부담은 최대화하라는 말하기 규칙. 그치? 요게 관용. 좀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경률에 따르면 자신의 부담이 커질수록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수록 예의 있는 표현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요번에도 이익과 부담의 측면에서 본. 이익과 부담의 측면에서 본. 했어요. 관용, 부담의 측면에서 본 언어 예의 쓰시고요. 이익과 부담의 측면에서 본 언어 예의 하고 화살표하고 같이 써요. 관용의 경률을 따르는 것이 예의 있는 표현이다. 관용의 경률 따르는 것이 예의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두 가지 했는데, 쉽게 말하면 상대방에게는 요령의 경륜, 요걸 기억해야지. 상대방에게는 요령,
요령의 경륜,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치 관용의 경륜. 요거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야 예의 있는 표현이 된다는 거야. 되셨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칭찬의 경륜 보이죠? 뭐 딱 봐도 아이고 이거 세 번째죠. 자, 나 자신을 칭찬하는 건 아니겠죠? 세 번째 칭찬의 경륜이고요. 상대방을 칭찬하며 말하기예요. 보이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을 비방하는 건 줄이고요. 그치? 칭찬하는 것을 최대화하는. 이해되시죠? 이렇게 묶어서 간단히 적어놓고 연결. 비방하는 거 줄이고 칭찬하는 거 높이고 최소화 최대화. 됐죠? 자, 승우가 어제 발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욕하는 거네요. 그쵸? 어제 발표 연습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 발표 그게 뭐냐? 왜 떨어졌어? 왜 그렇게 떨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했니? 내 발표가 뭐 어때서? 네가 했으면 안 떨었을 것 같아? 딱 봐도 화날 만하네요. 그 다음 석재 같은 경우요. 석재가 인성이 난 놈이네. 그치? 어제 발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참 잘하더라. 이해가 잘 됐다. 근데 조금 떠는 것 같긴 했는데 너였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였을 거야. 칭찬해줬죠. 그쵸? 고마워 석재야. 많이 떨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한결 마음이 놓이네. 한결 우리 아들 이름인데. 자, 어쨌든 칭찬해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서 말이 좋게 나가는 거야. 그쵸? 석재가 이렇게 말해줬으니까 실수와 지혜는 그러면서도 고마워했겠지. 그치?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다 얘기하는 거야. 자, 요거 이제 설명 정리합니다. 승우는 서연이가 떨면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서 비방을 했대요. 요건 뭐예요? 칭찬의 경륜에서 어긋남 써야죠. 칭찬의 경륜의 어긋남. 자, 그에 반해 석재는요, 묶으세요. 지혜가 잘한 점을 먼저 칭찬한 다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완곡하게 돌려서 말해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배려했어요. 얘는 칭찬의 경륜을 따름. 얘는 안 하고, 얘는 하고. 됐죠? 칭찬의 경륜을 따름. 자, 이렇게 석재처럼 그 다음 체크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 최소화, 칭찬 최대화. 그치? 요게 칭찬의 경륜.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륜에 따르면 체크합니다. 상대를 비방하는 것, 칭찬해야 할 상황에서 칭찬을 하지 않는 것은 예의를 갖지 못한 표현이다. 거기 묶어서 쓰세요. 칭찬과 비방의 측면에서 본 언어 예의. 칭찬과 비방의 측면에서 본 언어 예의. 하고 화살표. 칭찬의 경륜을 따르는 것이 예의 있는 표현이다. 칭찬의 경륜을 따르는 게 예의 있는 표현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은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자, 거기다 쓰세요. 칭찬의 경륜을 따를 때 주의할 점. 칭찬의 경륜을 따를 때 주의할 점. 자, 요 칭찬의 경륜, 세 번째 칭찬의 경륜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거였죠. 자, 요거의 상대적인 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겸양의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 들어갑니다. 자, 겸양의 경륜. 자, 요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겸양은요, 자신의 비방은 최대화, 그치? 그리고 칭찬은 최소화. 이해됐어요? 자, 볼게요. 서연아, 발표 자료 정말 잘 만들었구나. 내용도 잘 전달된 것 같아. 그랬더니, 당연하죠. 당연하죠. 멋진데? 제가 뭐 못하는 거 보셨어요? 다음 발표 자료도 기대해보세요. 멋진데? 잘난 척을 하니까 칭찬하기 싫어지죠. 자, 그랬더니 선생님, 지혜야, 발표 자료 정말 잘 만들었더구나. 내용도 더 잘 된 것 같아. 아니에요. 좀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부족한 게 많았는데 친구들이 도와줘서 잘 만들 수 있었어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해서 계속 칭찬해주고 싶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짜 별로 칭찬해주고 싶지 않다. 그 다음 볼게요. 서연이는요, 선생님의 칭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다음에도 잘 해낼 것이라고 자만심을 드러내고 있다. 거기 체크하시고. 그래서 얘는 겸양의 경륜에 어긋나죠. 자, 반면에 지혜는 선생님의 칭찬에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말했어요. 요게 겸양의 경륜이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 그래서 지혜처럼 거식합니다.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 비방은 최대화라는 말하기 규칙이 겸양의 경륜이고요. 연결했죠? 자, 우리말에서 특히 별 말씀을요, 아직 부족합니다. 라는 표현은요, 거기다 쓰세요. 겸양의 경륜을 따른 대답의 예. 겸양의 경륜을 따른 대답의 예. 자, 이것과 같이 상대방의 칭찬을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는 표현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나 또 역시나 주의점이 있죠. 상대의 칭찬을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자기 비하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아니 적당하게가 어려운 건데 그치? 그거 쓰세요. 겸양의 경륜을 따를 때 주의할 점. 겸양의 경륜을 따를 때 주의할 점. 했어요? 자, 이제 5번째 동의의 경륜. 5번째 동의의 경륜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과 자신 동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며 말하기 보이죠? 자, 거기 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 발표 끝난 기념으로 다 같이 피자 사 먹고 가자. 그동안 힘들었잖아. 난 싫어. 피곤해. 피자 무슨 피자. 집에 가서 쉴래. 얘기하자마자 안 된다. 기분 많이 상했겠죠. 이런 애들 꼭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지혜가 얘들아, 우리 발표 끝난 기념으로 피자 먹고 가자. 그동안 힘들었잖아. 좋은 생각이야. 하고 싶은 말도 많을 텐데 아, 근데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 가는 게 어때? 이렇게 말하니까 다르더라도 기분이 좀 덜 나쁘겠죠? 되셨어요? 자, 여기 이제 설명 봅시다. 승우는 발표가 끝난 기념으로 뒤풀이를 하자는 서연이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승우가 인성적으로 상당히 별로인 애로 나오는구나. 체크합니다. 승우는 먼저 서연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드러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뭐야? 동의의 경륜에 어긋나죠. 자, 이러한 표현은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눈 상황에서 무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쾌감을 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이거는 뭐 평소에 잘 기억해 두시고 활용하면 좋죠. 석재와 같이 이걸 체크합니다. 자, 먼저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고 제안의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며 일체감을 높인 다음 그 다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좋다. 아, 삐뚤어졌네. 자, 요거 묶어서 쓰세요. 상대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야기하는 방법 첫 번째. 상대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야기하는 방법 첫 번째. 했어요? 자, 그리고 다만과 같은 완충적 표현이나 어떨까 같이 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문문을 사용을 해서 상대방 감정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된다. 요게 방법 두 번째. 방법 2. 했죠? 방법 2. 일치하지 않을 때 이야기하는 방법 두 번째. 자, 이렇게 석재처럼요, 체크합니다.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 일치를 최대화. 이럴 때 말하기 규칙을 동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의 경륜은 상대와 자신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차이는 최소화, 일치 최대화. 이해되셨죠? 자, 이 경륜이 상대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만약 그 다음부터 묶어요. 대화 초반부터 상대방의 의견이 자신과 다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화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어. 여기까지 묶어서 써요. 동의의 경륜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동의의 경륜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했어요? 자, 따라서 그 다음 거기 묶어볼까요? 상대방의 의견 중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현하고 순차적으로 이견이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더라. 자, 여기 묶어서 써요. 대화할 때 동의의 경륜을 사용하는 방법. 대화할 때 동의의 경륜을 사용하는 방법 하셨어요? 그래서 요 5번째 동의의 경륜 같은 경우는요, 일치와 차이의 측면에서 바라본 언어 예의라고 볼 수 있고요. 일치와 차이. 그래서 일치점은 최대화로 올리고 그 다음에 차이점은 최소화시키는 방법. 이해되셨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대화 나누기 보이죠? 요게 순서 교대의 원리예요. 그걸 쓰세요. 순서 교대의 원리. 자, 대화는 긴 시간 혼자 말을 하는 연설과는 다르게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이야. 자, 묶으시고. 그치? 대화의 특성. 대화의 특성. 했어? 자, 따라서 그 다음 대화를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한다. 요게 순서 교대의 원리.
연결 하고 묶어서 써요. 순서교대 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순서교대 원리 지켜야 하는 이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승우 또 나왔어. 승우. 서연이 보세요. 나 지난 주말에 강화도에 다녀왔잖아. 고인돌이 엄청 크더라고. 고인돌은 선사시대 무덤에 점점점 10분째 자기 놀러 갔다 온 얘기만 하네. 언제 끝나? 이러고 있는 승우와 그래도 속으로 얘기하네. 그치? 석재야 내 생각은 어떠니? 하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말하지 않음. 자, 석재야, 석재도 별론데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어. 내 생각도 궁금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봅시다. 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의 경우. 자, 이번 학기 소풍 어디로 가면 좋을까? 나는 말 끊으면. 거기 어때? 난 거기 좋던데? 진짜 재수없어, 이럴 때. 다른 사람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드는 경우죠. 그 다음에 라문다. 자, 지혜가 우리 학교 매점에서 떡볶이 팔면 좋겠어. 맛에 간단히 먹기 좋잖아. 자, 근데 오늘 국어 과제 정말 많지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 애. 화제랑 전혀 상관없는. 알고 계시죠? 여기다 묶어서 쓰세요. 진행되고 있는 대화의 화제와 관련 없는 화제를 갑자기 제시하는 경우. 딴소리 하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도 꼭 있어. 그치? 자, 구하래 봅시다. 자, 가의 소용과 같이 체크합니다. 혼자만 오랫동안 말을 안 하거나 체크했어요? 혼자만 오랫동안 말을 안 해. 자, 요게 거기다 쓰세요. 순서 교대 원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 첫 번째. 순서 교대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 1 했죠? 그 다음 자, 나의 석재와 같이 대화에 아예 참여하지도 않아요. 요게 두 번째 사례. 됐죠? 그 다음 다의 유나 같이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요. 요게 세 번째. 사례 3. 그 다음 라의 제와 같이 자, 진행하고 있는 화제와 전혀 관련 없는 말을 갑자기 꺼내요. 그러면서 대화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요게 사례 네 번째. 하셨죠? 이 또한 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따라서 대화를 할 때에는 대화의 흐름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대화 순서에 유의하며 순서를 적절히 교대해가며 말해야 한다. 묶어서 쓰시죠. 대화를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한 자세. 대화를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한 자세 하셨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관련된 여러가지 대화 원리 5가지 했어요. 5가지란다. 공손성 원리에서 5가지 그리고 순서 교대 원리까지. 미안해. 됐죠? 자, 이와 같은 원리들의 핵심은 자, 예의이므로 예의 아시죠? 여기 묶어서 쓰세요. 대화 원리의 핵심. 대화 원리의 핵심. 대화 원리의 핵심. 부탁, 건의, 거절, 사과, 칭찬, 동의 등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대화 원리를 적절하게 활용, 정중, 공손하게 표현한다면 완곡하고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대화 원리 활용해서 하는 게 좋아. 이 표현이었고요. 아이고. 여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 자, 대화에서 협력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요거 더 알아보기 위해서 보충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자, 협력의 원리란 하고 들어가죠. 대화 참여자가 목적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4가지 경률인데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 태도 이렇게 4가지로 다시 세분화됐어요. 그 중에 양의 경률 보이죠?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라. 거기 옆에다 써요. 무슨 말이냐?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전달하지 마라. 이해되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전달하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 질의 경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진실을 말해라. 이 표현은요, 그 옆에다 다시 써요. 근거가 부족한 말을 하지 마라. 근거가 부족한 말 하지 말라. 마라가 맞다. 마라. 됐죠? 그 다음 관련성의 경륜이에요.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것만 말하기. 이해되죠? 그 다음 마지막 태도의 경륜. 모호성 아시죠? 분명하지 않은 거, 중의성, 여러 가지 의미 띠는 거 이런 표현들 쓰지 말란 얘기고요.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되 이 말은 뭐냐? 거기다 써요.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말하지 마라.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말하지 마라. 됐어요? 자, 이렇게 요런 언어 예절에 맞게 말을 하는 거 4가지 추가해서 알려줬어요. 요거까지 만약에 학교에서 하면 같이 묶어서 문제 낸다는 거니까 꼭 체크하고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활동 문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72쪽으로 넘어가시오. 자, 72쪽 펴세요.
자, 첫 번째. 자,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상황과 대상에 맞춰서 언어의 절을 갖춰서 대화해보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공손성 원리와 순서교대 원리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분류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거 아시죠? 자, 거기 정리합니다. 공손성 원리는 뭐뭐 체크해야 돼? 그치,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미음, 비읍, 그리고 이음. 됐어요? 그 다음 순서교대, 기역, 리을, 시옷, 지읒. 정리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상황을 토대로 해서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정리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보면 이제 목표학습인데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서 표현해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단 내용 읽으시고요. 읽은 다음에 그 뒤로 넘겨서 정리할게요. 자, 읽었죠? 이 대화에서 공손성의 원리를 어긴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쓰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부분 어디냐면 은퇴 이야기한 거에 보면 거기 은퇴 체크 줄 쳐도 되고요. 줄 쳐서 아니면 써주셔도 되고요. 선배가 동아리 회장이시니까 그냥 선배가 내는 의견으로 정해요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체크됐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요령의 경륜 쓰셨죠? 요령의 경륜. 이유는 뭐냐? 거기다 씁니다. 은퇴는 시화전 주제를 정하자는 광호의 의견에 대해 동아리 회장인 선배가 그냥 정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는 광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요령의 경륜을 어긴 거다. 상대방의 부담이 높아졌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어디냐면 새별이 말. 새별이가 거기 어디냐면 말도 안 돼. 나는 사랑이라는 점점점 그래서 그렇게 써야 하는 건 아니잖아. 여기까지 묶었어요? 여기서 문제는 동의의 경륜. 동의의 아시죠? 자, 이유 씁니다. 새별은 진아의 의견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이러한 말하기는 진아를 무안하게 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동의의 경륜을 어긴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디냐면 윤석이 말. 윤석이가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이건 기본이죠. 라고 얘기한 부분 정리하셨어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겸양의 경륜을 어긴 거죠. 자, 거기다 쓰세요. 윤석은 새별의 칭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는 자만심을 드러낸 것으로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이유까지 다 쓰셨죠? 세 부분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로 나와요.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부분에서 찾은 부분을 그럼 어떻게? 그치, 공손성의 원리에 맞게 한번 고쳐서 말해봐라. 첫 번째 부분 있잖아요. 은퇴가 말한 거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은퇴. 거기다 써봐요. 선배 혹시 시화전 주제에 대해 미리 생각해 두신 것 있으신가요? 없으면 함께 생각을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선배 혹시 시화전 주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두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면 함께 생각을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새별이 얘기. 새별이 두 번째. 새별이는요.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네 라고 먼저 동의를 해줘야지. 그치?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시인들이 많이 쓴 남녀 간의 사랑 말고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뒤에 나중에 다른 의견은 뒤로. 됐죠?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시인들이 많이 쓴 남녀 간의 사랑 말고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방법은 없을까?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윤석이는 감사하다는 얘기 해야겠지. 자, 쓰세요. 윤석.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좋은 의견을 내준 덕분이에요.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좋은 의견을 내준 덕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3번 목표 학습 갈게요. 자, 다음 대화에 나타나 있는 말하기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고 바르게 바꿔 써봐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대화 상황 읽으셨죠? 자, 그리고 보기를 고려해서 나영이가 동준에게 한 사과의 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라. 보기 내용 읽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 1번. 정리할 수 있죠? 정리하세요. 컴퓨터 부팅이 잘 안 된다고 말하는 동준에게 나영은 컴퓨터 부팅이 잘 안 된다고 말하는 동준에게 나영은 그래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래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나영은 사과를 하면서 원래 바이러스가 걸렸던 것일 수도 있다며 핑계를 대고 그러나 나영은 사과를 하면서 원래 바이러스가 걸렸던 것일 수도 있다며 핑계를 대고 동준의 컴퓨터가 예전에도 고장 났었다는 말을 하며 동준의 컴퓨터가 예전에도 고장이 났었다는 말을 하면서 동준이 컴퓨터 관리를 잘못한 것처럼 탓하듯 말하고 있다. 이처럼 사과를 하며 핑계를 대거나 상대를 탓하는 말을 하는 것은 상대에게 진심 어린 사과로 여겨지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실제로 올바른 사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요. 요걸 쓰시면 되는데 동준에게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써두시면 좋고 근데 안 써두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경향으로 답하는 거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나영이는요. 처음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내가 사용하면서 작동이 잘 안 되더라. 관련 자료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 컴퓨터를 조심해서 사용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컴퓨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내일까지 수리하면 될까?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해서 사용하도록 할게. 너도 과제가 급할 텐데 곤란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라고 진심을 담아.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답변 고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넘어가시면 적용학습. 역시나 거기 제시되어 있는 대화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대화의 원리가 필요하냐 이걸 찾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도 역시나 대화 상황을 쭉 읽으세요. 빨리 읽으세요. 빨리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뒷장 한번 볼까요? 자, 이 대화 상황에 나타난 문제점 파악하는 거 읽고 오세요. 읽고. 첫 번째, 성규가 청소 방식을 건의하는 태우에게 왜 불만을 표출했느냐. 그 이유 쓰는 거랑 나에서는요. 태우가 성규와 축구를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기분이 상했느냐. 세 번째, 민우는 왜 화냈을까. 각각 쓸 수 있죠. 첫 번째, 가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태호는 청소 방식을 친구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성규는 이 방식이 공평하지 않고 일방적인 지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썼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관련된 문제점 정리합니다. 성규는 태호가 청소 방식을 건의하는 것이 축구 시합에서 진 것 때문이라며 비방을 하고 있다. 비방. 태호는 자신의 속마음도 모르고 넘겨짚어 비방을 하는 성규의 말에 불쾌감을 느껴서 기분이 상한 것이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민우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여 말하려고 하는데, 민우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민우의 말을 계속 자르며 민우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다.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요 두 번째 거 아시죠? 이런 문제점과 관련된 대화 원리 찾는 거, 그리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 알겠죠? 첫 번째 필요한 건 요령의 경률이고요. 그치? 두 번째는 칭찬의 경률. 세 번째는 순서 교대 원리. 아시죠? 일단 써두시고 첫 번째 거 해결 방법부터 가부터 먼저 쓸게요. 태호는 함께 청소를 맡은 성규와 민우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말하기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상대가 부담을 덜 느끼도록 배려하며 말하는 것이 좋다. 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칭찬의 경률, 나에 관련된 거예요. 성규는 태호의 마음 상태를 넘겨짚어 태호를 비방하고 있다. 성규는 태호의 마음 상태를 넘겨짚어 태호를 비방하고 있다. 자, 이러한 말하기는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말하기는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을 삼가는 것이 좋다. 삼가다가 기본형이야. 그래서 삼가는 이렇게 쓰는 거야.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을 삼가는 것이 좋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순서 교대 원리 씁니다. 해결 방법.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민우도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태호와 성규는 민우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말을 끊고 자신의 말만 하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는 원활한 대화의 흐름을 방해한다. 따라서 상대가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면 대화 순서를 고려하여 상대가 편안하게 말을 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서로의 말이 겹쳤을 때에는 자신의 말만 하지 말고 상대가 말하도록 양보하며 서로 배려하는 것이 좋다. 하셨슈? 다 했으면 3번은 모든 활동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표준 언어 예절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뒤로 넘어가면 국어 힘 해서 역시나 모든 별로 모든 활동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언어 생활 평가하는 것이 나와 있으니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마음을 내는 데와 정리한 부분 보고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합시다. 77쪽. 자, 공손성의 원리 나와 있습니다. 크게 공손성의 원리와 순서교대의 원리 배웠고요. 공손성의 원리는 5가지 나왔어요. 요령, 관용 2개 묶죠. 칭찬, 겸양 그렇게 다 2개 묶었죠. 그리고 동의의 경륜 이렇게 하면 편하고요.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는 게 요령,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는 거 관용, 그 다음 상대 칭찬하는 거 칭찬, 자기 낮추는 거 겸양, 그 다음 서로 동의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됐죠? 그 다음 순서교대 원리 기억나시죠? 혼자만 오랫동안 말하지 않거나 침묵하고 대화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화제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거나 말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면 순서교대 원리를 시킨 거지. 그치? 그래서 상황과 대상에 맞게 예를 갖춰서 원활하게 대화하기 있어요. 요게 궁극적 목표고요. 이런 원리 2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래야만 원활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하셨죠?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여기에서 2-1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